엘라이자 실험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엘라이자 테크니컬 팁과 Q&A를 주제로 오늘의 웅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테크니컬 팁에 대해 설명드리게 될 엘라이자 어세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이자는 엔자임 링크드 이뮤노솔번트 어세이의 약자로 효소를 이용하여 안티젠 안티바디의 인터랙션을 통해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으로 오늘날 흔히 사용되고 있는 면역 정량법입니다. 방법에 따라 다이렉트 엘라이자, 인다이렉트 엘라이자, 샌드위치 엘라이자, 컨디티브 엘라이자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엘라이자 테크니컬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실험하고자 하는 키트의 데이터 시트를 실험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같은 제조사의 키트라고 하더라도 제품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고 같은 단백질을 측정하는 제품이어도 제조사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할 키트의 데이터 시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트 구성 시약들은 실험을 시작하기 약 한두 시간 전에 실온으로 웜업하여 제대로 워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키트를 구성하는 시약들과 분석할 샘플은 얼렸다 녹였다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약의 안정성과 샘플 액티비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렸다 녹였다 하지 않도록 냉동 보관 시약이나 샘플은 1회 사용할 만큼 엘리컷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샘플을 실험할 때는 멀티채널 파이펫으로 샘플을 로딩하시면 일관성 있는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엘라이자 실험을 하는 플레이트에는 안티바디가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패팅을 할 때 팁이 플레이트 바닥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팁을 교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서로 다른 샘플을 파이패팅하거나 서로 다른 농도의 스탠다드를 파이패팅할 때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반드시 팁을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엘라이자 어세이에서 워싱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하이 백그라운드를 피하기 위해 오토 워셔기 사용을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 2개 이상의 플레이트를 실험하게 된다면 각 플레이트 인큐베이션 과정에서 플레이트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엘라이자 워싱 스텝에서는 워시 버퍼를 넣고 바로 버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 30초 정도의 소킹 타임을 주어서 웰 안에서 충분히 워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엘라이자 어세이에서는 샘플, 디텍션 안티바디, 서브스트레이트 등 인큐베이션 과정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시트에서 권장하는 인큐베이션 타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되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엘라이자 어세이에 관해 자주 하시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총 6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데이터 시트에 언급되지 않은 샘플 타입을 사용해도 될까요? 입니다. 모든 엘라이자 키트는 해당 키트에 밸리데이션이 되어 있는 샘플 타입을 데이터 시트에 명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되어 있는 샘플 타입에 대해서만 실험이 가능하며 언급되지 않은 샘플 타입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런티 되지 않습니다. 만약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샘플 타입으로 실험을 하셔야 한다면 사전에 스파이크 리커버리 테스트,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통해 직접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세이 프로시저를 변경해서 실험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엘라이자 키트는 데이터 시트에서 권장하는 프로시저대로 진행을 했을 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실험하실 경우 결과 개런티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데이터 시트에서 권장되는 내용대로 실험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샘플 측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스탠다드는 측정이 잘 됐는데 샘플 측정이 되지 않아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엘라이자 키트는 스탠다드 레인지의 가장 낮은 포인트 농도까지 샘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의 타겟 농도가 스탠다드의 가장 낮은 농도보다 더 적게 존재할 경우 샘플 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험한 엘라이자 키트의 샘플 밸류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값을 참고하시면 실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희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으며 먼저는 샘플의 타겟 농도가 높은 경우에 스탠다드 레인지 내에 측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샘플 내에 다양한 인터페런스 물질들에 의해 어세이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트릭스 이펙트를 제거하기 위해 샘플을 희석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R&D 엘라이자 키트 내의 워시 버퍼가 노랗게 변하거나
나거나 크리스탈 결정이 보여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워시 버퍼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버퍼 내에 프로클린 300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버퍼의 성능이나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한 워시 버퍼와 그렇지 않은 워시 버퍼로 제조사에서 비교 실험한 결과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워시 버퍼는 고농축액이기 때문에 버퍼 내에 다양한 성분에 의해 크리스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온에서 쉐이커 또는 홀라 믹서를 이용해 한두 시간 정도 굴려주시면 크리스탈이 모두 없어집니다. 이렇게 크리스탈이 모두 없어진 후 데이터 시트에서 안내하는 희석 배수대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리컨비넌트 프로테인을 이용해 엘라이자 어세이를 진행했을 때 매스 밸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리컨비넌트 프로테인을 엘라이자 스탠다드 커브 내에서 측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희석이 많이 필요하고 희석 배수가 클수록 측정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컨비넌트 프로테인의 단백질 양을 측정하는 방법과 엘라이자의 단백질 측정하는 방법이 면역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매스 밸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엘라이자 키트는 처음 개발될 때 제조사에서 설정된 스탠다드로 보정이 되는데 이러한 스탠다드 프로테인은 마스터 캘리브레이터가 되며 새로운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는 데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엘라이자 어세이로 프로테인 농도를 결정할 때 바이알에 명시된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리커버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엘라이자 실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트러블 슈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케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엘라이자 실험 시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약한 경우입니다. 스탠다드 리컨스티튜션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스탠다드를 녹이는 버퍼와 볼륨을 맞게 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시트에서 안내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녹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강한 볼텍싱은 피하고 가볍게 인버팅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의 문제로도 시그널이 약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시약을 섞어서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드는 경우에 볼륨을 동일하게 섞어야 하고 사용 직전에 섞어서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서브스트레이트의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콘주게이트와 서브스트레이트를 섞었을 때 바로 짙은 청색으로 변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키트 보관에 따라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권장 온도에서 보관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얼렸다 녹였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지 않았는지 키트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험을 모두 정확히 진행하셨다면 플레이트 리더에서 데이터 시트에서 권장되는 웨이브랭스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실험 과정에서 쉐이커를 사용하는 경우 권장 사양에 알맞은 쉐이커를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가지 사양을 모두 갖춘 쉐이커를 사용해야 하며 마이크로 플레이트 전용 500rpm 3mm의 오빈 레인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내용을 실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레이트 전체에서 시그널이 강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워싱을 충분하게 진행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워시 버퍼를 희석한 DW가 컨텀되지는 않았는지 또 데이터 시트에서 권장하는 방법과 볼륨대로 워시했는지 웰 내의 워시 버퍼를 모두 제거했는지 워시 과정을 생략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브스트레이트를 미리 섞어두었을 경우에도 시그널이 약할 수 있는데 2가지 시약을 섞어서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사용 직전에 2가지 시약을 같은 양 믹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플레이트 실러나 레저 부어, 팁 등을 재사용하여 실험하지는 않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데이터 시트에서 권장되는 인큐베이션 시간을 5분 이상 초과하여 실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탠다드의 각 농도별 차이가 적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하지 않은 워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시트에서 권장하는 방법과 볼륨대로 워시했는지 웰 내의 워시 버퍼를 모두 제거했는지 30초 소킹 타임을 잘 지켰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스탠다드 리컨스티튜션이 잘 이루어졌는지 스탠다드를 녹인 버퍼와 볼륨, 녹인 시간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스탠다드 시리얼 다일루션을 할 때 팁을 교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인큐베이션 시간에 의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브스트레이트 인큐베이션 시간을
시간을 늘려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 실러 또한 매 인큐베이션마다 새 것으로 사용해야 하며 인큐베이션 시 쉐이커를 사용하는 경우 권장되는 사양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경우로 두플리케이트, 2반복 이상 분석 시 CV 값이 차이나는 원인과 솔루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워싱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충분하지 않은 워싱이나 권장되는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CV에 차이를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실험 전 시약들을 웜업할 때 최소 1시간 진행해 주셔야 하며 인큐베이션 진행 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파이페팅 문제로 CV 값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모든 웰에 동일한 볼륨의 시약을 넣었는지 듀오스 넬라이저 같은 경우 캡처 안티바디를 코팅할 때 모든 웰에 동일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장 사양에 맞는 조건의 쉐이커를 사용해서 플레이트가 전반적으로 모두 고르게 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실험 중 셀리바에 의해 시약이 컨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저희 웅비메디텍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연구 효익을 높여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